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리서치를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간사든 검사든 아니면 변호사까지도 모두 대체가 쉽게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투자 결정에도 당연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겠죠. 특정 기업의 적정 주가를 계산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계산해주고, 계산하는 사이트의 결과까지도 주고요. 기관들이 내놓은 목표 주가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지금 그거보다 싸다 비싸다까지 결정을 해줍니다. 이제 주식 관련해서 리서치하는 것만 2시간 이상 쓰게 되는데, 아마 AI가 이 분석을 하게 되면 한 5분이나 10분 정도의 모든 분석을 다 해줄 수 있을 거다. AI가 지금 쓰여지는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인공지능과 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법 자체에서도 지금 법 체계에서도 인공지능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웨스틀러라든지 렉시스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인공지능이 탑재가 돼서 지금은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리서치를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법률 리서치를 도와주고요. 본인이 원하는 리포트까지 작성을 해주는 생성형 AI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법원에서 변호사들이 생성형 AI로 본인이 직접 리서치하고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상소문이라든지 항소문, 이렇게 대답이라든지 답변 같은 거를 인공지능을 써서 만들면서 리서치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을 하게 되면 아마도 지금 변호사도 좀 대체가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판사님들까지 대체가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커먼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관습법이죠, 케이스법이 많이 작용이 돼서 답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뭐 특정 법이 정해져 있고 한국처럼 성문법이 정해져 있고 그걸 적용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찾아가지고 본인의 의견에 맞는 케이스를 인용할 수도 있고, 상대편은 다른 케이스를 인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같은 케이스 내에서도 뭐 주 의견을 인용할 수도 있고 반대 의견을 인용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논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대체하기는 굉장히 힘든데요. 만약에 이게 한국으로 넘어가서 대륙법계 체계로 넘어가면은 케이스법이 아니고 이제 성문법이죠.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한 법규하고 그다음에 행정부에서 통과한 행정법, 자 이렇게 법규가 정해져 있고 그거를 현실 사실에 적용만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인공지능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을 일단은 인공지능이 금방 마스터할 것이고요. 필요한 증거만 주면은 적용을 하면서 리포트도 잘 작성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의 판사든 검사든 아니면 변호사까지도 모두 대체가 쉽게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 시기가 아마도 30년에서 50년 사이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분석을 하는 도움을 주고요. 자, 그 다음에 결정을 해주죠. 그 다음에 예상까지도 해주고, 네 번째는 인간의 노동력을 이제 대체해주는 그런 편리성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이런 역할을 하면은 투자 결정에도 당연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회사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이 회사가 좋은지 나쁜지를 결정해 줄 것이고, 이 회사의 적정한 주가까지도 계산을 해줄 수 있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도 챗GPT를 이용해서 특정 기업의 적정 주가를 계산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적정 주가를 계산해 주고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사이트의 결과까지도 주고요. 거기에다가 기관들이 내놓은 목표 주가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그거 기준으로 해서 지금 주가도 얘기를 해주면서 그거보다 싸다 비싸다까지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물론 이런 적정 주가나 목표 주가가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서 이 나와 있는 그런 수치들이 서로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은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분석을 미리미리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을 받아서 결정하고 또 예측까지 해주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AI하고 법이 윤리적 충돌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AI하고 법에서 이제 잘못된 거를 AI가 이제 잘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법을 위반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판사분들이라든지 미국에서는 배심원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AI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완벽하게 이해를 했죠. 법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판사들보다 어떤 배심원들보다 정확한 판결을 자, 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법을 가장 잘 작용하는 모범적인 시민, 예,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I가 이제 윤리적 예, 이런 법적인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는 거를 오히려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 방금 드린 얘기랑 예 비슷한 맥락인데요. 인공지능이 이제 어떤 절대적 기준이 돼서 여러 가지 예, 법 위반이라든지 윤리적 위반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 인간들이 인공지능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뭐 중국에서 훈련시키는 거나 미국에서 훈련시키는 거나 조금 가치관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잘 조율해 나간다면은 예, 아마 인공지능이 예, 어떤 절대적인 예, 법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성형 AI가 일단은 이제 뭔가 보고서를, 자, 리서치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주는 건데요. 네, 그래서 변호사들이 하는 역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변호사들은 투자은행에서도 일하는데, 자, 어떤 밸류에이션을 책정하죠. 자, 이 기업의 인수합병에 미국에선 변호사들이 다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맨하탄에 가보시면 그런 걸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있을 때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하고 그 기업을 인수할 때 얼마 정도를 예, 가격을 제시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은 가장 합리적으로 이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냐 아니면 뭐 주식을 서로 이제 바꾸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돈을 내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제3의 회사를 통해서 기업 인수를 하게 될지 이런 판단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법정에 가게 되면은 예, 판사님 앞에서 어떤 보고서 같은 거를 예, 만들어 가지고 예, 이제 배심원들이라든지 판사를 설득하는 데도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리서치 쪽에서는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주식 관련해서 리서치하는 것만 2시간 이상 쓰게 되는데 아마 생성형 AI가 이 분석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르게 한 5분이나 10분 정도의 모든 분석을 다 해줄 수 있을 거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나온 뉴스가 뭐가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 테슬라 관련된 뉴스를 좀 정리해줘. 이러면은 예, 바로 5분 만에 정리를 해주겠죠. 그걸 보면서 본인은 그날에 이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도 더 통찰력도 있고 네, 어디를 봐야 될지는 알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이런 역할을 대체한다면 확실히 시간을 많이 절약해주고 사람들의 리서치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AI 규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로피언 유니온에서는 EU에서는 인공지능 법을 따로 만들었고요. 자, 미국에서도 바이든 행정부 때 지금 예, 인공지능 디퓨전 법이라 그래서 인공지능 규제와 관련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누가 훈련시키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다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같은 인권이나 같은 가치라 그래도 중국에서 보호하는 인권, 한국에서 보호하는 인권, 미국에서 보호하는 인권은 서로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인권이라 그러면은 사생활 보호나 자유를 훨씬 더 많이 존중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 같은 데 가면 그 인권의 보호 범위가 굉장히 적어지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훈련을 시키냐에 따라서 예,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인종별로 보더라도 어떤 인종을 더 우대하는 그런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넣는다든가, 남성과 여성 중에 남성을 우대한다, 여성을 우대한다, 어떤 한쪽 성을 자, 우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는다든가, 자, 아니면은 이제 국적이라든지, 자,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한 차별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면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차별금지라든지 투명성에 관련해가지고 유로피언 유니언이라든지 한국, 미국 같은 데서는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인공지능이 혜택을 조금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본적인 규제밖에 안 들어갔지만 조금 더 인간 세계들처럼 조금 더 구체적인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아마도 회사들도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지금 규제를 전혀 하고 있지 않죠. 인공지능 개발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미국은 인공지능 개발에 지금 규제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도 지금 미국의 상원에서는 이제 공화당 쪽에서 규제를 철폐를 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규제들을 조금 없애는 게 어떻게 보면 회사들이 이익을 내는데 회사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더 살아남아서 더 진보가 될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 일단은 규제가 좀 적을수록 회사들의 이익이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은 자, 인류에게는 좀 불행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방금 얘기 드렸듯이 개인 투자자들은 확실히 규제가 지금 덜한 상황에서 조금 더 기업들이 수익을 낼 때, 자, 이런 기업들을 더 선점해서 먼저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언젠가 이제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규제가 더 심해질 텐데, 그때 되면 기업들이 수익을 내는데 마진율을 올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창기 투자가 수익을 내는 데는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